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년 남성들의 영원한 복병인 이 대표적인 성기능장애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성들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발기부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솔직히 답답한 부분이고 참 나의 큰 고민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시름이 깊어지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이 발기부전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시간을 오늘 마련을 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세움비뇨기과의 박성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가 이거 지금 상담받는 게 남에게 알려질까봐 좀 두려우신 분들 사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익명성 100% 보장을 해드립니다.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거는 연세가 어떠신지,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이것만 여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주저 말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은 안심하고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릴게요. 발기부전에 관한 어떤 고민거리도 좋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년 남성의 자신감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박성호 원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평균 수명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활동성 있는,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서 이 발기부전 치료라는 게 선택이 아닌 어떤 필수 조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기부전 치료하는 방법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발기부전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치료는 세 가지인데요. 흔히 보편적으로 시도하게 되는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약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음경 해면체 내에 자가주사요법이 있는데, 이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맞으시는 거하고 비슷하게 해면체 내 자가주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영구적인 치료법인 이제 음경 임플란트 삽입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경 임플란트에는 굴곡형과 팽창형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굴곡형 임플란트는 음경 해면체 내부에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발기가 있는 형태로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결함이 적고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추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께서 많이 받으시는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나온 치료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는 그 무엇보다도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 만족도가 98%로 보고되고 있는 가장 이제 지금까지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 있고요. 팽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오래되면 음경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음경 크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경 임플란트 시술, 특히 팽창형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시술이 되는지 영상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 임플란트, 팽창 임플란트의 작동 원리는 수압으로 인해서 작동되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낭 내부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은 음경 해면체 내부에 있는 실린더의 수압이 높아지면서 내압이 높아지면서 발기가 되게 되고 발기가 다 되고 이제 관계가 끝난 다음에는 그 펌프 위에 있는 터치패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실린더 내부에 이제 수압이 내려가면서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음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제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이완이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음낭 내부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음경 이제 실린더 내부에 수압이 높아지면서 이런 형태로 실린더가 이제 내압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탄탄한 이제 내압을 유지하다가 관계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수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고장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펌프 작동을 이용해서 이제 수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음경 해면체의 어떤 압력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조작 방법으로 이제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 과정이 좀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좀 이게 일이 커지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실제 수술 과정은 어떤가요? 실제 수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뭐 일주일씩 입원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이 개발된 지 44년이 지나면서 현재는 굉장히 단순하게 환자 편의를 위한 수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3일 전에 보통 이제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3일간 항생제 복용하신 다음에 수술 당일날 내원하셔서
30분 내외 그 당일 수술로 그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국소 마취하에 이제 수술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는 수술 다음날 내원하셔서 소독하신 후에 6주 후 내원하셔서 이제 음경 임플란트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면 수술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술 과정까지 저희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중년 남성의 복병 성기능 장애라는 주제로 이 남성들의 고민거리 저희가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발기부전에서 좀 보다 확실한 치료법인 이 팽창형 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궁금증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이 시술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발기부전이나 아니면 성기능 관련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의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익명성에 대해서도 꼭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많은 분들 전화 주셨는데요. 먼저 전화 주신 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연결이 됐고요. 예.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56세이고요. 50대 네네. 중반이시고요. 예,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부쩍 발기가 안 되고 해서, 약을 먹고 이러는데도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네요. 네,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좀 궁금한 부분 좀 몇 가지 여쭤보실 거예요. 요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네. 환자분 지병이 혹시 있으신가요? 당뇨라든가 고혈압 같은? 예. 제가 좀 키가 좀 작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고혈압도 좀 있고, 네네. 당뇨도 조금 있어서 고혈압 약은 복용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의 원인이 동맥성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동맥성 발기부전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의 경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음경 크기가 줄어든다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만일 약의 반응이 없다면은 지금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를 통한 치료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궁금한 부분 좀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동맥성 이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회복력이 생각보다 좀 더디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또 저희가 시청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8이요. 50대 후반이시고요. 어떤 증세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발기가 좀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병원을 좀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거 이게 발기가 잘 안 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셨군요. 원장님께서 지금 궁금한 부분 아마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여쭤보실 것 같으니까요. 요거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예, 네. 환자분 혹시 당이나 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신가요? 예, 당뇨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셨어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당뇨 한 10년 됐어요. 10년 정도? 예. 네. 환자분 먹는 약의 반응은 지금 있으신가요? 지금 약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기부전 치료제 반응이 있으신가요? 발기에 대해서요? 예, 먹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건 이제 발기 되는 거를 약을 먹으면은 그거는 잘 돼요.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기부전의 원인이 역시나 당이 오래되시면은 그거 역시 이제 동맥이 상합니다. 그런데 먹는 약에 반응이 있으시면은 그대로도 이제 두셔도 좋지만은 항상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발기부전이 오게 되면은 음경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특히 이제 길이나 굵기 같은 부분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주사제로 이제 그 크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기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환자분의 음경 크기가 어떻게 줄어드는가를 주관적으로 잘 살펴보시다가 그런 증상이 보이신다고 하시면은 빨리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경구 치료제에 대해서 좀 효과는 보고 계신데 네. 나중에 이제 이런
크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이제 좀 퇴행이 올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당뇨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이런 분들이 발기부전 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이 안전하게 좀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취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이나 혈압이나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이제 수술을 앞서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결국 마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뭐 깨어나지 못한다거나 이런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취 합병증이 높을 수 있는데 팽창형 임플란트는 국소 마취 하에 뭐 30분 정도에서 1시간 사이에 안전하게 시술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감염이라는 부분이 또 걱정이실 거예요. 이 수술하고 염증이 나거나 감염이 되는 게 어떡하냐 걱정하실 텐데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합병증이나 감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의 뭐 2% 미만으로 보고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이와 당뇨나 고혈압, 지병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임플란트 삽입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6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2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스텐트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은 1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약물과 주사 치료 모두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저에게도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해결이 잘 된 거죠? 네, 많은 경우 이제 발기부전이 있을 때 이게 약이 안 들으니까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뭐 주사가 안 들으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발기부전은 어느 때나 음경이 있다면은 뭐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혈관 질환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능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팽창형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음경의 발기력 회복이 가능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다음에 스텐트 시술이 이제 항상 문제가 다음에 추가적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스텐트 시술을 받았을 때도 안전하게끔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경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상동맥 시술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네. 자, 심장 질환, 뭐 고혈압, 네. 당뇨 이렇게 있는 분들도 사실 좀 치료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술 후유증 앓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발기부전이 오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치료 사례도 저희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60대 후반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직장암으로 5년 전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발기부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재혼 준비를 하고 있어 치료를 받고 싶은데 수술 후 후유증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결국은 이제 이 발기부전이 온 원인이 그 전에 이제 수술에서 온 후유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수술한 후에 특히 이제 직장암, 뭐 대장암 아니면 전립선암 같은 골반 쪽에 있는 종양들을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 당시에 그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징적으로 약물이나 주사에 반응이 없으십니다. 또한 이제 음경 및 골반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음경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게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조금 이제 수술법이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개발된 음경 임플란트, 팽창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수술 후에 당연히 발기력은 충분히 뭐 예전보다 훨씬 더 좋게 회복이 가능하시고요. 뭐 수술 합병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전혀 이제 다른 차이 없이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한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제 이 임플란트 삽입술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수술 후에 후유증 있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해결책이 있다는 부분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년 남성의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이 발기부전 치료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히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환자들에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 시술의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환자 만족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치료 후에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제 발기부전 치료 중에는 환자 만족도가 98%로 가장 높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수술받은 내용 자체를 타인에게 뭐 공개하지 않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수술 자체가 이제 당일 외래 수술로 수술 시간 30분 내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큰 이제 부담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합병증 위험도 굉장히 낮은 그런 수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년 남성의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이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40대 후반입니다. 40대 예. 후반이시고요. 어떤 부분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당뇨가 있다는 이제 건강검진 통해서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좀 받아서 그 약을 처방받고 지금 당뇨약을 좀 먹고 있는데요. 네. 예, 약을 먹은 후로 예전 같지 않게 발기부전이 와서 말로만 듣던 이 당뇨병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개선책이나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당뇨가 어떤 이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원장님. 예. 당뇨병은 결국에는 이제 혈관에 특히나 동맥에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이 점점 가늘어져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요. 발기라는 과정 자체도 역시나 동맥에서 피가 가서 이제 발기가 되는 것인데, 음경동맥은 우리 몸에서도 가장 가는 동맥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뇨병 같은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성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먹는 약에 대한 반응도 적고 주사제에 대한 반응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경 크기도 굉장히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먹는 약의 반응이 적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이제 팽창 임플란트를 빨리 고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팽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뇨병성 합병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전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주시면 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화 주신 분께서는? 원래 62입니다. 60대 60대 초반이시고요. 초반이시고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고민돼서 전화 주셨어요? 예, 엉덩이 한 3년 전부터 위로 이래 많이 좀 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지 강직도도 없고, 좀 발기가 좀 잘 안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네.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내가 비아가를 먹어봤는데, 먹으니까 예. 얼굴이 막 이래 뭐라 하면 막 화끈화끈하고 막 사람이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답답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이제 그거는 왜 그런지 이제 궁금하시고 그래서 전화 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예. 자, 일단 뭐 위로 좀 휘었다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좀 기능도 많이 떨어졌다 하시고 예. 또 약물까지 복용을. 예, 약물 복용하셨는데 좀 얼굴에 좀 부작용이 예. 좀 나타나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아마 페이로니 병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경이 위쪽으로 휘었다고 하셨는데 휘는 부위, 그 원위 부에 뿌리 쪽 부분에 만져보시면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페이로니 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경에 딱딱한 경결이 생기면서 그 이후 부분으로는 발기가 돼도 강직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치료법들은 이제 뭐 그 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잘라내고 다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골드 스탠다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팽창형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를 삽입한 다음에 음경 자체를 휘어진 부분을 기계적으로 펴주게 되면은 네. 가장 자연스럽게 길이의 손상 없이
다른 치료법들은 길이가 다 짧아지거든요. 네. 그런 손상 없이. 그리고 지금 자체로 아마 3년 정도 지나셨다면은 페이로니 병 자체가 음경의 길이를 굉장히 줄일 겁니다. 아마 많이 네. 줄으셨을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는 팽창 임플란트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먹는 약에 굉장히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불편하다 하셨는데, 원래 요 약들이 개발된 목적 자체가 혈관 확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피가 많이 필요한 이쪽 부분, 머리 쪽 부분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붉어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막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혹여나 이게 심장 질환이 있나 이렇게 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예. 네. 지금 전화 네, 주신 분,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50입니다. 50대시고요. 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어떤 부분 고민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원래 당뇨를 한 지 오래됐고요. 당뇨요? 네네. 예. 예. 그래갖고 작년에 심장이 안 좋아가 스탠드를 하나 했거든요. 심장에 네. 스텐트 시술도 하셨고. 예, 곧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한 2, 3년 전부터 거의 좀 발기가 안 좋더만도, 네. 지금은 거의 안 되거든요. 발기 자체가 안 되고. 그래, 병원에 가니까네, 비뇨기과에 몇 번 가니까네, 네. 또 심장 때문에 심장이 그런 사람들은 아예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셔서 전화를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한테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예. 심장에 스텐트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심장에 스텐트라는 건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다가 스텐트를 넣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스텐트를 넣으신 건데요. 이 음경동맥은 관상동맥 굵기의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발기부전이 왔을 때는 거의 50% 정도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습니다. 네. 역으로 얘기하자면 관상동맥 질환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음경동맥도 가늘어지고 막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발기가 안 되시는 건데요. 관상동맥과 달리 음경동맥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이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먹는 약에 반응이 없으시다면은 이거는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로 충분히 발기부전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심장에 부담이 있으시니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실 텐데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국소 마취 하에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 합병증이나 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팽창 임플란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원래 당뇨 환자 그리고 이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네. 위해서 나온 수술법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이 현재로서 이제 가장 적합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년 남성의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이 말 못할 남성들의 고민들, 지금 혼자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익명성 보장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어떤 부분 고민돼서 전화 주셨습니까? 몇 달 전부터요. 네. 발기가 잘 안 돼가지고 비뇨기과 가서 좀 처방을 받고서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네, 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네. 심장이 많이 뛰고 복용을 하면은 예.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좀 아직까지 좀 고민도 되고 네. 그다음에 좀 다른 방법이 좀 있나 궁금해서 좀 전화 좀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원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먹는 약의 반응이 이제 적으신 경우에는 그리고 먹는 약이 이제 부작용이 큰 경우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두 가지 치료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면체내 자가주사요법하고 팽창형 임플란트나 굴곡형 임플란트, 근데 음경 임플란트, 요 수술적 임플란트 치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주사 치료는 받으시기에는 꾸준히 받으면 결국 반응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제 음경이 섬유화돼가지고 결국엔 발기불능으로 가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연세가 젊으시고 또 굉장히 성적으로 활발한 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항상 좀 준비돼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형태가 좀 자연스러워야 될 거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타인이 이제 수술 받은 걸 모르는 그런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현재에는 그 팽창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치료법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세가 젊으신 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가장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재밌는 게 팽창형 임플란트를 받으신 환자분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수술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더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 잘 들으셨죠? 요거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팽창형 임플란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최적의 어떤 대안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중년 남성은 아니고 네. 30 중반인데요. 30대 네, 중반이시고요. 30대 중반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 되세요? 이건 컴플렉스인데 네. 좀 왜소한 것 같아서 남들보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어떻게 좀 치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어떤 네. 발기부전 증상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근데 발기는 잘 되는데요. 이게 네. 그 남들보다 조금 그 왜소증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아마 충분히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얘기를 좀 네. 들어보도록 하죠. 환자분 아직 미혼이신 거죠? 아직 기혼입니다. 기혼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예. 네. 음경외소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그런 컴플렉스입니다. 크기 자체가 이제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이제 특히 동양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음경 크기 자체가 좀 비교적 작은 편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나온 가장 안전한 수술법으로는 음경의 굵기하고 그리고 길이를 발기시 길이가 늘어나는 그런 확대술은 없습니다. 음경 길이 연장은 오로지 이제 발기부전 임플란트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발기시 길이는 늘어나지 않지만 평소 때 길이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굵기가 안전하게 굵어질 수 있는 방법들은 수술적 치료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회복이 안 되시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시다는 게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쪽은 심리적인 부분이 강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좀 만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 네. 방법이 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중년 남성의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실제 치료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발기부전에 효과적인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연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비교적 젊은 나이신 분의 사연입니다. 3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아내와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정말 노력 중인데 발기가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특히 병력도 없는데 제 나이에 벌써 발기부전이라니 당황스럽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주사 치료도 해봤지만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자, 고민을 좀 올려주셨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좀 치료가 됐나요?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의 원인이 사실 선천적인 그 음경 혈관 기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이제 계속 환자분이 발기력이 약했는데 그 어느 정도 동맥 기능이 버텨주다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기능이 떨어져서 발기부전이 오신 경우인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아이하고 같이 사우나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남들이랑 같이 골프도 쳐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수술을 받았다는 걸 알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팽창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고 이제 뭐 당연히 회복이 잘 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둘째 아기를 가지려고 이제 노력 중이신데요. 최근에 임신이 됐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그 역시나 이제 팽창 임플란트의 가장 장점은 뭐 오로지 발기력만 도와주기 때문에 네. 다른 뭔가 이렇게 기능들, 네. 뭐 중요한 기능들, 사정이라던가, 뭐 오르가즘, 음경의 감각, 뭐 소변 보시는 거 변화가 없다는 그런 중요한 장점이 있을 수 일단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를 네. 하면서 기능들은 유지를 하면서 네. 오로지 이제 발기에만 어떤 네. 이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만 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사례처럼 20대 30대 분의 네. 최근에 발기부전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이제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20대 초반도 좀 그런 분들이 그렇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좀 보전적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네. 수술적인 치료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만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거리낌이 없으셨으면 한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7년 전 배우자와 사별 후에 최근 재혼을 앞두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만 생기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저도 임플란트 삽입술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시점이 중요한 아닌가 하는 시점이죠. 생각이 드는데 예.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 어떻게 좀 회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환자분이 이제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음경 크기가 환자분 본인 표현으로는 3분의 1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지 않은 거예요. 뭐 사실 이제 뭐 그동안 만나신 분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재혼 준비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부전이 아니라 거의 불능 상태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네. 약도 드셔보시고 사실 다른데 이제 많은 치료를 받아보셨지만 호전이 없으셔가지고 내원하셨는데요. 환자분 제일 걱정하셨던 게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수술 합병증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많으셨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음경 임플란트는 원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고려가 돼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역시나 팽창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었고요. 네. 수술 후에 좀 이제 특이했던 점은 4주 후에 음경의 크기가 거의 예전에 이제 한 70% 정도로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에서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도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던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서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또 갱년기가 오게 되죠. 그럼요. 남성 갱년기도 아주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예. 갱년기 증상을 겪으면서 또 발기부전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임플란트 삽입술과 또 남성 갱년기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한 또 치료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었는데 3개월 전부터 약 효과가 없습니다. 부작용만 나타나면서 짜증이 늘고 늘 우울한데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같이 치료가 병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발기부전하고 남성 갱년기가 이제 같이 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발기부전이라는 거는 자기 이미지에 자신감, 자존감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이제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남성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짜증이 늘고 예. 기분이 되게 우울해지세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한쪽만 치료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약의 반응이 없으셨기 때문에 팽창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완치가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남성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으로 이제 남성 갱년기를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기부전이 이제 치료가 되니까 자존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회복이 됐고, 당연히 이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호전되셨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최근에 이제 음경이 이렇게 좀 딱딱해지는 뭐 페이로니병이라고 하나요? 좀 휘는 그런 현상이죠. 예, 네. 휘는 현상도 나타나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좀 치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페이로니병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현재로는 골드 스탠드 제일 좋은 치료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로니병이라는 거는 페이론이 이제 기욤드 페이론이라는 프랑스 의사입니다. 네. 이 사람이 발견한 병인데 음경이 이제 딱딱하게 굳으면서 점점 휘어지게 되고 그리고 발기력이 소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네. 만곡증은 음경 만곡증 휘어짐은 이제 증상이고요. 원인이 바로 페이로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휘어지면서 발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하려면은 음경의 길이가 짧아진다던가 아니면은 발기력이 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오로지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만이 음경의 이제 길이 손상이 없으면서도 발기력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치료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렇다면은 음경의 길이 연장도 혹시 가능할까요? 음경 길이 연장은 지금까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 길이 연장은 가능한데 네. 발기 시 길이 연장이 대부분 고민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네. 현재까지 다른 수술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네. 합병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하지 않는데 최근에 개발된 방법으로는 음경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 길이를 다시 회복해주는 방법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오래되면 음경 길이가 상당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제로는 발기불능이 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인치, 3.3cm 정도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긴데요. 예, 긴 길이가 굉장히 나오네요.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음경 길이가 왜 중요하냐 물어보면 모든 남성들은 중요하다는 것에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를 회복해주는 방법은 현재까지 이제 나온 방법으로는 음경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술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0.5cm에서 길게는 3.5cm까지 이제 현재 회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내가 잃어버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찾아주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분명히 좀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길이에 대한 어떤 연장 효과와 동시에 이 발기부전까지 같이 좀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나본 사례,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서 만나본 사례를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0대 초반의 남성분의 사연이에요. 5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발생해서 약을 먹었지만 약을 먹는 것이 번거롭고 부작용도 심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서 발기가 잘 되고 음경 길이도 연장하는 치료 방법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 해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얘기하신 음경 길이 연장은 평소의 길이가 아니거든요. 발기시 길이 연장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방법은 현재까지는 오로지 팽창 음경 임플란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이제 한꺼번에 짧아진 게 아닙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짧아지기 때문에 음경 임플란트 자체가 그 길이를 다시 회복해주는 조금씩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한 1.8cm 정도 길이가 회복됐고요. 네. 사용하신 3개월 뒤에는 한 3cm 정도 길이가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이제 치료법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발기부전인지 아닌지를 이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나 아니면은 네. 어떻게 좀 이 진단 과정에서 좀 어떻게 발기부전으로 좀 판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발기불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기불능은 전혀 안 되는 것이고요. 발기부전은 성관계의 불충분한 발기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기가 쉽게 되지 않는다거나 발기가 되어도 강직도가 떨어진다거나 발기가 되었다가 금방 관계 중에 이제 발기력이 소실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 뭐 횟수로 따지자면은 한 10번 정도 성관계 시도했는데 3번, 2번 내지 3번 정도 관계에 실패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로 인해서 발기부전과 동시에 음경의 길이까지도 이렇게 연장을 치료한 사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드시 꼭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수술이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꼭 명심을 해두시면은 훨씬 더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에 관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성기능에 관련돼서도 궁금한 부분 있으면 여러분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시청자분 많은 분께서 전화 주고 계신데요. 한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젊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50대 초반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목소리 상당히 젊어 그러네요. 보이시는데 예. 어떤 부분 고민돼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좀 발기부전이 와서, 예. 네. 제가 뭐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제 약 먹으니까 너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먹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수술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과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예. 네. 예, 환자분 당뇨나 이런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신가요? 혹시 수술 받으셨다거나? 당이 좀 있고요. 당이 좀 있으시고요. 당이 좀 있고 제가 좀 인슐린을 좀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제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전립선 암 수술을 해가지고 예. 수술한 이후로 이제 뭐 발기가 거의 지금 좀 힘든 상태로 좀 생활에 불편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좀 말씀 듣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전립선 암을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전립선 옆으로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만일 이제 암이 좀 옆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은 혈관과 신경을 이제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 6개월까지 발기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기력이 안 돌아온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는 먹는 약을 복용한다던가 뭐 어떤 다른 주사요법을 한다던가 하더라도 발기력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이제 전립선암 수술 전에도 아마도 당뇨로 인해서 이제 발기력이 약해졌을 것 같은데요. 사실 수술 후에 발기력이 회복되려면은 수술 전에 발기력이 좋았어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처럼 만일 이제 당뇨로 인해서 발기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술까지 하셨다면은 발기력이 앞으로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고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수술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립선암 때문에 이제 수술하시면서 골반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이제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굴곡형 임플란트도 가능하지만은 아마도 전립선 이제 수술하신 이후에 지금 음경 길이가 많이 단축이 되셨을 거거든요. 줄어드셨을 텐데 굴곡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음경 길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팽창형 임플란트만이 유일하게 지금까지는 음경 길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팽창형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좀 네.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발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아진 분, 그런 분들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자,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0대 중반입니다. 네, 40대 중반이시고,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남성이 좀 아프고, 네. 좀 쉬기 시작하더니, 발기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게 고민이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좀 쉬기 시작하고 좀 네. 통증도 좀 있으시고 이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원장님 이분은 어떤 증세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마 지금 이제 음경 만곡증, 통증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페이로니 병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로니 병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음경 자체에 해면체에 딱딱한 경결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구조적인 변형이 와서 발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주사제에 특징적으로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페이로니 병하고 발기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실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만이 두 가지를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돼 있고요.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시술 중에 이제 같이 음경의 만곡증을 해결하고 발기부전 치료를 이제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팽창형 임플란트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남성의 어떤 성기능 장애 그리고 발기부전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주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네.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부작용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과 그 수술 받은 이후에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사항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는 역시나 임플란트 삽입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삽입되고 나면 이제 뭐 감염이나 아니면 고장 같은 부분들이 걱정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이 수술 경험이 많은 분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수술 후에는 6주간 금욕기간이 필수적입니다. 그거 이후에 이제 다시 성관계를 시작하시는 것이 감염률을 낮추고 안전한 이제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수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술 이후에 한 6주 정도는 네. 성관계를 좀 금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좋은 예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지켜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수술이기는 하지만 이 최근에 좀 무분별한 수술 시행으로 부작용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수술을 해야 부작용도 줄이고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년 남성의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세운비뇨기과 박성훈 원장과 함께 발기부전으로 인한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이 발기부전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났네. 어떡하지? 아이고 놓쳤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은 전화 하단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